오늘은 모란시장 흑염소 특화거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오늘 그래서 흑염소 한 마리를 구워 먹으려고 한 마리를 사야 될 것 같아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흑염소를 한 마리 구입해서 잡아서 도축하는 장면까지 낱낱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건 장난이고요.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맛집 앞에 왔습니다. 모란시장 기름골목 내 위치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찌는 듯한 무더위, 엄청 더운데요. 한 3, 4분 기다렸더니 다행히 자리가 하나 나와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 모란시장 굉장히 유명하죠.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모란시장. 여긴 기름골목 시장이거든요. 주문을 했어요. 여기가 그 대표적인 음식이 소머리 국밥집입니다. 여기가 유명해진 게 원래 오래되고 유명한 집이기도 한데 또 식객 허영만 선생이 또 여기 방문을 해서 더더욱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머리 국밥을 시키고 또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육개장 파는 식당은 많죠. 근데 소머리 육개장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머리 국밥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삶아서 되게 얌전하고 얌전해? 소머리 국밥이 얌전하다고? 말실수고 연하고 부드럽고 그런 소머리 국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쫄깃한 식감을 또 자랑하는 소머리 국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가 됐든 B가 됐든 둘 다 메리트가 있어요. 여기는 A일지 B일지 안 먹어봐서 몰라요. 처음 와본 거라서. A 맛일지 B 맛일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먼저 밑반찬이 먼저 나왔어요. 뭐 국밥집의 밑반찬은 뭐 어디나 거의 다 비슷하죠. 깍두기, 그 다음에 고추지, 이거 양념고추지, 그 다음에 김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국밥인데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죠. 간단하게 한 잔만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술 아니에요. 소주. 오늘 소스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새우젓인가요? 새우젓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일반 우리가 먹는 새우젓은 아니에요. 이거는 달달한 소스고요. 이거는 매콤한 소스인데 청양을 여기다 넣어서 찍어 드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새우젓을 조금 더 첨가를 하고 고추를 좀 첨가했습니다. 자, 소머리 국밥 일단 나왔고요. 세팅을 좀 해야 되겠죠? 고추를 좀 뿌리고 뿌려지는 거야? 소금인 것 같은데? 고추가 아니라 소금이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일단 간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왜 이러지 오늘? 다행히 안 짜요. 고기가 보시면 당면 좀 들어있고요. 파랑, 고기 양이 꽤 많습니다. 그죠? 생긴 걸로 봐서는 이거는 아까 B형 쫄깃한 맛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볍게 한잔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오늘은 아무 맛도 안 나요. 물 맛이에요. 맞아요. B타입. 굉장히 쫄깃합니다. 쫄깃하긴 한데 몇 번 씹으니까 그냥 쑥 꿀꺽 넘어가네요. 국물 맛을 제대로 좀 봐야 되겠어요. 간은 새우젓을 좀 전에 넣어갖고 조금 이제 맞춘 거고요. 국물 맛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왜 독특하냐면 되게 깊으면서도 개운해요. 보통 깊으면 걸쭉하거든요. 근데 깊으면서도 개운합니다. 일단 국밥은 그렇고요. 제가 기대했던 육개장인데요. 이거는 소머리 육개장입니다. 굉장히 그냥 찌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물이 그냥 많지가 않고 뭐 꾸덕꾸덕하다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육개장은 장조림하는 홍두깨살이나 사태살 같은 걸 이렇게 닭고기 가슴살처럼 생긴 걸 쭉쭉 찢어갖고 고기를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고기가 아니라 소머리 재료들을 또 넣어주셨습니다. 고사리 양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육개장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육개장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내용이 충실합니다. 국물만 많은 게 아니라 건더기가 훨씬 많아요. 일단 그렇고요. 다시 소머리 수육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잔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은 아쉽지만 국밥만 먹고 가는 걸로. 국밥에 들어있는 소머리 고기만 먹어보더라도 수육이 어떻겠구나 짐작이 됩니다. 굉장히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도 밥값은 별로 안 나와요. 제가 보시다시피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식가잖아요.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밥값은 별로 안 나오는데 술값은 좀 나와요. 술값이 더 많이 나와요, 항상. 첫 잔째입니다.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 아시죠? 그런 잔이에요. 황금술을 낳는 잔이라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차요. 영상 가만히 지켜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소주잔만 보세요. 이게 차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찹니다. 빨리 화면 돌려보시면 이렇게 쭉 차는 걸 보실 거예요. 제 이 잔을 항상 갖고 다녀요. 쟤 벌써 취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취했어요. 그거 봐요. 보셨죠? 이거 지금 15배속으로 돌려드린 거예요. 하면 15배속으로. 차요. 이 잔은 그만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 먹을 때는요, 이 잔을 딱 엎어놔야 돼요. 그럼 안 차요.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만할게. 나 진짜 오늘 반응이 영 이상하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빵빵 터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 마법의 잔 하나로 먹고 삽니다. 한 번쯤 모란시장 오시면 요 장터 국밥집에서 소머리 국밥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잔이자 막잔 요것만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낮 시간이고 무지하게 더운 날씨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이고요. 여기가 이 골목이 모란 백년기름 특화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참기름을 사가지고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참기름 1병, 들기름 1병을 했는데요. 가격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둘 다 국산으로 구입했는데요. 참기름은 25,000원, 그리고 들기름은 18,000원입니다. 들기름이 약 7,000원 정도 더 저렴한 거죠. 네, 여기는 어디일까? 여기는 성남시 순회동, 순회 3동입니다. 한 유명한 아티스트를 기리는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그 거리가 처음 와본 건데 그렇게 생각처럼 뭐 엄청나게 크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가 그래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한혁애 씨, 황석영 씨, 홍경민 씨가 적은 글도 보이고요. 그 다음 또래 가보면 진우션의 션 씨가 또 적어놓은 거, 또 조용필 씨가 적어놓은 글, 자 이은미 씨나 인순이 씨가 쓴 글도 있고요. 이거는 누가 썼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형은 정말 진정한 로커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의 스피릿은 영혼은 흉내내지 못할 것입니다. You are my rock star. 누가 썼을까요? 일단 후배라는 거, 형이라고 했으니까 남자겠죠? 네, 윤도현 씨가 쓴 겁니다. 가수 윤도현 씨가 쓴 글이고요. 이게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 거를, 모든 거를 다 누가 썼는지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저기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나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 양반은 88년도 대학가요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을 불렀죠. 마지막 곡 무한궤도라는 팀을 이끌고 나와서 그대에게라는 노래로, 우리 유명한 드라마 응팔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곡이 이 양반 노래죠. 이 양반입니다. 사진 멋있네요. 68년생이고요. 제가 말한 내용들이 여기 써 있네요. 88년도 대학가요제 대상. 가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인데 굉장히 천재적인 뮤지션입니다. 물론 데뷔했을 당시의 노래는 인기가 많았고 좋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노래예요. 별로 그닥 그랬는데
나중에 혼자 솔로로 나와서 막 이제 안 되던 춤도 추고 여기서 잠깐 좀 디스를 해야 되겠는데 신해철을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코드사겠죠? 그 소속사 거기서 신해철 씨한테 안 되는 댄스를 시키고 뭐 그래서 별의별 물론 그 노래들 다 히트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노래를 신해철 씨가 직접 작사 작곡했고요. 그만큼 천재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힘을 길렀죠. 인지도를 쌓고 힘을 기른 다음에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하드락, 막 또 유럽식의 랍, 그다음에 창법도 바꿔서 샤우팅 창법도 연습을 해서 노래 원래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만의 독보적인 자리를 자리매김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고 추구했습니다. 그 히트곡 엄청 많죠. 솔로 앨범일 때도 있고 넥스트 앨범일 때도 있고 나중에 죽기 전까지도 마지막 맨 유작에 내는 앨범 민물장어의 꿈까지 그날 노래가 히트 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죠. 어디서 돌팔이 같은 의사한테 잘못 걸려갖고 그냥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으면 분명히 죽지 않았을 간단한 수술인데 참 안타까운 비보였고 매 그 신해철 씨 기일이 될 때마다 라디오나 그런 데서 사연이 날라오고 또 노래도 틀어주고 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찡한 그런 뮤지션입니다. 사람들은 천재 뮤지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천재라고 보다는 수재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수재라고 보지 타고난 천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뛰어난 이 시대에 커다란 대한민국 음악의 한 획을 그은 그런 뮤지션으로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뮤지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정말